그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 또 1학기 내내 또 계속 비대면이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잠시 직업군인원 관련해서 내용 중에 국가간 안보관에 대해서 한번, 이번 시간에 국가간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한번 드리고 실습으로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6.25 남침으로 관련된 6.25 전쟁의 의의와 여러분들 배경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5분짜리 시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1948년) 한반도에는 두 개의 체제가 들어섰다. 하나는 북한의 김일성은 곧바로 무력 남침을 꾀하였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은 38도 선을 넘어 34를 앞세운 북한군은 전쟁 발발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하였다. 북한의 남침 대통령은 유엔에 그 대응을 요청했다. 유엔은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한 유엔군의 파병을 결의했다. 국군과 유엔군은 8월 초 낙동강을 최후의 방어선으로 하여 북한군과 맞섰다. 국군과 유엔군은 서울을 수복한 후 이어서 이미 무효화된 38선을 돌파하여 북진했다. 스탈린과 마오쩌둥에게 구원을 요청하였다. 중국은 북한이 망하면 자신도 위태로워진다면서 대규모 병력을 참전케 하였다. 중공군의 포위 공격을 받고 큰 손실을 입었다. 결국 국군과 유엔군은 남쪽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탈출하였다. 1951년 국군과 유엔군의 재반격 이후 전선은 교착됐으며 휴전이 못. 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되어 6. 난 물적, 인적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휴전 후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 난
6.25 전쟁은 대한민국이 북한의 공격을 물리친 전쟁이었다. 유엔의 도움, 한국군 자, 영상들 잘들 보셨나요? 그렇게 썩 재밌지는 않지만 북한군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한 번씩 딱 드리면, 자, 6.25 전쟁 시작은 언제 시작이다? 1950년 6월, 그 전부터 준비는 했지만 6월 22일 북한군 남친전쟁 전투명령 1호 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김일성이 남북으로 38선을 분리된 상태에서 김일성이 중국의 마오쩌둥, 모택동이죠. 마오쩌둥하고 소련의 스탈린한테 가서 전쟁을 하게 해달라고 계속 요청을 해서 결국 승인을 받아서 진행이 된 겁니다. 여기 보시면 북한의 기습 남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보면 남침인지 북침인지도 모르고 남침 의미도 모르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육을 하게 된 겁니다. 남침이라는 것은 북한이 남쪽으로 침입했다 해서 남침이고, 어떤 학생들은 잘못해 북침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북쪽으로 공격한 게 아니라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북한군이 기습 남침을 합니다. 이때 우리나라의 남쪽에는 6월 23일 아예 비생경기도 해제한 상태였고, 남북이 대체된 상태인데도, 그 다음에 군 병력은 3분의 1 출타한 상태였고, 적 도발 및 대응에 미흡한 상태였다. 여기 보시면 병력, 전차, 화포, 함정, 항공기 모두가 북한군에 비해서 월등히 떨어지는 수준이었다. 근데 북한이 잘못한 이유는 뭐냐면, 국제법상에 이렇게 전쟁을 하겠다 하면 몇 날 며칠 몇 시에 우리가 전쟁을 하겠다, 니네 준비해라 라고 선포를 한 다음에 전쟁하는 게 국제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북한은 지네 마음대로 이제 전쟁을 시작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남침과 동시에 춘천지구 전투가 이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몰고 내려옵니다. 쭉 이렇게 이 전선이 쭉 일직선으로 38선에서 쭉 밀고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해군 대한해협전까지 이루어지고, 결국 6월 28일 날 서울 수도 서울이 피탈이 됩니다. 미아리 방어선, 이제 미아리가 어디냐면 서울에서 강북 쪽에 있습니다. 강북. 의정부하고 서울 시내, 강남하고 중간 정도 보면 돼요. 거기가 6월 28일 01시에 피탈이 되면서 이후로 10시간 만에 완전히 서울이 함락되는, 3일 만에 함락되었습니다. 이제 쭉 계속 밀려서 내려옵니다. 오산의 중밀령 전투부터 해서 7월 20일 날 대전 피탈까지. 결국엔 8월 1일부터 여기 지도에 보시면 여기 지금 대구 보이시죠? 대구. 여기 부산입니다. 이 낙동강 전선을 최후 방어선으로 해서 방어선을 구축합니다. 여기가 무너지면 우리나라도 다 무너지기 때문에 미국의 해병여단하고 국군이 최대한 끝까지 버티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자, 모기장에서 잠깐 나갔다 왔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게 이제 이 38도선, 낙동강 최후 방어선이 계속 몰리다 보니까 메가더 장군을 기점으로 해서, 자, 50년 9월 15일 날 인천을 딱 중간 허리선을 끊어버리면서 수도선을 탈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쪽에 있던 병력은 계속해서 북쪽으로 치고 올라가면서 38선을 돌파하고 결국 10월 19일 날 평양을 탈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압록강까지 26일 올라까지 가서 계속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쯤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겠구나 했는데,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10월 25일 날 중공군이 개입을 합니다. 인해전신 25만 명이면 엄청난 인구죠. 25만 명이 아군 국방도 기습하고 인해전술을 구사합니다. 그래서 유엔천수 강요까지 하고, 결국 12월 5일 이쪽 흥남 쪽 동북 쪽에 항구에 있는 항구인데, 그쪽에 몰려있던 유엔군과 피난민들이 결국 흥남 철수를 하게 됩니다. 요거를 배경으로 한 영화가 국제영화입니다. 이때 시대를.
결국 계속 계속 밀리고 밀려서 51년 1월 4일 서울이 재피탈되면서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를 1월 4일 기점으로 했다 해서 일사후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아마 종종 들었을 수도 있는데 어떤 중공군이 개입하면서 소련군과 같이 개입하면서 아주 피해를 봤다. 막판에 결국 이 고지를 쟁탈해서 조금이라도 더 땅을 따먹게 하기 위해서 이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듯이 휴전 협상이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고질 쟁탈전과 정전 협상이 이루어지면서 엄청난 전쟁이 일어났다. 이때 결국 53년 7월 27일 10시에 정전 협정이 체결됩니다. 그래서 유엔군과 공산국 측 대표가 서명을 하게 되면서 결국 북방 한계선과 군사분계선과 북방 한계선이 설정이 되는 거죠. 이게 정전 협정 조인식의 사진입니다. 자, 아까도 나왔듯이 민적 피해를 보면 거의 초토화됐다고 보시면 돼요. 자, 한국군 피해 상황입니다. 전사 13만 명, 유엔군은 40만 명, 결국 60몇 명의 유엔군 15만 명, 실종 포로까지 포함해서 민간인은 99만 명, 거의 100만 명이 학살되고 부상되고 납치, 행방. 이때 전쟁 고아 10만 명이고 미망인 뭐 30만 명, 이산가족 1000만 명입니다. 과거에 이산가족 찾기 남북 간 관계가 있었죠. 이때 이 이산가족들을 위해서 해줬던 그런 사례들입니다. 자, 물적 피해를 보면 공공시설 84%, 가옥 60%, 광업시설 50%, 공업시설 43%. 전쟁 직후 1인당 GDP가 67달러였어요. 현재 우리나라가 얼마냐면 3만 1,000 몇백 달러입니다. 엄청나죠. 거의 최빈곤국으로 전락이 된 거죠. 자, 이 사진 보시면 이게 설정이 아니라 실제 전쟁 후의 사진들입니다. 완전히 폐허가 됐죠.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자, 6.25 전쟁의 성격을 보면 김일성이 일으킨 명백한 남침 전쟁이고, 김일성이 계획하에서 스탈린이 승인해주고 마오쩌둥이 북중앙에서 지원해주고, 참전자 승인 남침 계획 문서를 공개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남한 내의 좌익 세력에 대한 오판으로 일으킨 전쟁이다. 남침 시 좌익 동조 반란 세력으로 같이 적화가 가능하다라고 판단해서 전쟁을 일으켰고, 결국 공산주의 세력에 맞서 싸운 자유수호 전쟁이었습니다. 이러면서 유엔군 사령부도 창설이 되면서 유엔군을 미국을 비롯한 약 63개국 힘을 합쳐서 싸운 자유수호 전쟁이었다.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북침이 아니라 뭐라고요? 남침입니다. 자, 마지막 영상 한번 보시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6.25는) 김일성이 일으킨 명백한 남침 전쟁이다. 그러나 아직도 (6.25) 전쟁이 북침이라고 주장하는 세력들이 있다. 측은 김영삼 대통령에게 고소련의 비밀 외교 문서를 전달했다. 김영삼 대통령에게 고소련의 비밀 외교 문서를 전달했다. (1950년) 그리고 6.25 전쟁 당시 유엔군이 노획한 북한군 전투명령 제1호에는 전쟁 발발 당일 오후로 접어들자 김일성은 북한의 기습 남침이 성공했음을 확신한 이는 치밀하게 계획된 남침 전쟁을 숨기기 위한 술책이었던 것이다. 만약에, 정말 만약에 북침이 치밀하게 계획된 남침 전쟁을 숨기기 위한 술책이었던 것이다. 만약에, 정말 만약에 북침이었다면 국군이 미군의 지원을 받아 전쟁을 일으켰다. 미국이 의도적으로 북한의 남침을 유도했다는 등 끊임없이 거짓 역사를 만들어 미군의 지원을 받아 전쟁을 일으켰다. 미국이 의도적으로 북한의 남침을 유도했다는 등 끊임없이 거짓 역사를 만들어 세상을 부 세력
6.25 북침설은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거짓 주장에 불과하다. 자유수호 전쟁. 6.25 전쟁은 김일성이 계획하고 스탈린의 승인과 이름은 마거릿. 정확하게 마거릿 히긴스다. 나는 미국 버클리 대학과 컬럼비아 대학원에서 공부했고 1942년부터 뉴욕상을 받게 된 것은 내가 한국전쟁에서 종군 기자로 활약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나에게 45, 불꽃처럼 살다 갔다고 내 이야기를 공개한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한국전쟁이 터졌다. 9월 15일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고 국군과 유엔군은 서울 수복에 이어 평양까지 입성했다. 하지만 압록강이 불리해지고 말았다. 1950년 12월 4일 북경 라디오 방송은 다음과 같은 발표를 했다. 미군 숫자에 비해 중공군의 숫자는 6배. 과연 미 해병대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 전멸하거나 항복하거나. 중공 북경 라디오 방송이 있은 지 하루 뒤인 1950년 12월 5일 나는 하가루리에서 실시된 브리핑에 참석했다. 미 해병 역사상 최초의 철수였던 이 전투는 사실상 끔찍했다. 영하 20도 이하의 기온에 빈번한 중공군의 공격도 격퇴하고 적에게 참패를 당한 미 육군 부상병들도 데리고 나왔다. 5일 동안 밤낮으로 전투를 벌이며 공산군에게 포위된 얼어붙은 땅이 담긴 통조림 한 통을 녹이는데도 1시간 이상이 걸리게 했다. 하지만 성공적인 철수를 하겠다는 지휘관의 불같은 의지는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다. 그들이 흥남부두에서 수송함에 승선했을 때 그들이 그렇게 처절하게 전투를 벌였던 곳, 유당리, 하가루리, 고토리, 진흥리는 이미 지휘관을 믿고 따르는 마음이 없었다면 성공적인 철수가 가능했을까? 지휘관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따르겠다는 군인 정신. 이는 평소 훈련된 병력이 아니었다면 사방이 적으로 포위해서 당당히 빠져나올 수 있었겠는가?
불가능했을지도 모른다. 한반도에서 우리는 준비하지 않은 전쟁을 치름으로써 값비싼 대가를 치렀다. 또한 승리는 많은 비용을 요구한다. 그러나 이것은 패배할 때 치러야 할 비용보다는 훨씬 저렴하다. 나는 한국전쟁 발발 이틀 후부터 6개월간 한국전쟁의 전선 이곳저곳을 누볐다. 이제 세계 어느 곳도 안전한 곳이 없다. 네, 서울이, 뉴욕이, 런던이 전방의 연대 전투 지휘소보다 더 무시무시한 죽음의 함정이 될 수도 있다. 이제 나는 이 말들을 남기고 떠나려 한다. 조지 워싱턴은 말했다. 전제과적인 수단이다. 그리고 나는 덧붙인다. 철저한 군인 정신, 자유를 위한 희생이야말로 인류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가장 값진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유는 결코 거저주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됐고요. 선배전의 고견 희생으로 승리를 쟁취하고 일전불사의 자세로 부려받는 임무 완수를 꼭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이러한 군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원래 대면 수업을 하면 나의 생각을 이걸 보고 수업을 듣고 자, 이 내 생각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3에서 5분가량 정리를 한 다음에 발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걸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여러분들 과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과제를 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시 과제 이 강의실의 과제에다가 다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들 하셨습니다.